나와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자 후기. 이분이죠? 네,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나와너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책 마지막 부분 저자 후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에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원래 나온 건 1920년도 뭐 그때쯤인 것 같은데 이 그 부버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개별적으로 대답을 하다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30년 후에 나중에 이제 후기를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우리 부버가 그 짝말 근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 너 관계 아니면 나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가 관계가 세워지는 영역에 대해서 부버가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전시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자연과도 우리가 나 너의 관계에서 상호성을 전제로 나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적었었는데요. 일단은 상호성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동물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 인간이 그 동물에 대해서 너라는 존재로, 나 너의 관계로 너로 다가갔을 때 그 동물 자체도 나에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 동물은 그래도 그런 직접적인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더 자발성이 결여된 자연의 경우에는 어떠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거의 1부 초반에서 나무에 대한 설명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의 이게 특성으로 개별적으로 봤을 때 말고 나눠의 관계를 있을 때는 나무가 전체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온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런 배타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자연 그 자체는 내 앞에 현존함으로써 우리가 나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존재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뭐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나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그거를 직접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실내를 들어가면서 현존하지 않는 그것과 어떻게 나눠 관계를 맺는지 살짝 설명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뭐 2가지 예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 성현의 말씀. 그래서 어떤 성현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사람 앞에서 이제 현존하면서 뭐라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온 존재를 다하여서 거기에 이제 현존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성현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전체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술 작품 또한 그냥 하나의 형체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뭐 분석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이 나한테 옴으로써 서로가 이제 작용을 일으키는 게 나눠 관계를 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자연이나 정신적인 존재들에게 말을 건네거나 그쪽에서 듣는 것들을 어떤 일종의 의인화로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 뭔가 현실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비의 성질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현재 존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과 2번째에서 이제 관계의 영역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서 사람과 더불어 삶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나눠 관계가 당연히 모두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어떤 제약이 있기는 한데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불완전성의 그런 제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 상대에 대해서 나 너의 관계로 맺어가고 싶지만 그가 이제 나에게 뭐 그것으로 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항상 우리가 나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뭐 삶의 내적 법칙으로서의 제약,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관계의 특질로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눠 관계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를 든 게 뭐 교사와 제자의 관계. 그래서 교사는 제자에게 나눠 관계로서 다가가야 되지만 제자 또한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쌍방향으로 나눠 관계를 맺게 될 경우에는 교육으로서의 그런 특성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사는 제자에 대해서 어떤 뭐 경험을 하고 어떤 뭐 지식의 탐구로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온 전체로서 뭐 너의 존재로서 다가가기는 하되, 만약에 제자 또한 그럼으로써 이제 교사가 제자한테 뭐 물려줄 수 있는 교육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그거를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 또한 교사에게 나눠 관계로서 다가갈 경우에는 이제 이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그 특성이 없어지고 뭐 어떤 우정을 공유하는 친구가 된다든지 또 다른 유형의 관계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정신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직자와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너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영원한 너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독점적인 동시에 포괄적일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영원한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영원한 너가 갖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인 동시에 포괄적이기도 하고 그런 특성들에서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순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걸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역설적으로 반론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격의 독립적인 거라는 건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특성이다라고는 했지만, 우리 영원한 너는 그것으로 변질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영원한 너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인격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동시에 포괄적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시 강조하는 거는 이 영원한 너와의 관계가 일상생활 밖이나 뭐 우리 세계 밖에 이제 초월한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뭐야? 자, 우리 저자 후기 생각보다 짧아요. 아, 엄청 짧던데요? 축하. 그래요? 그렇게 어제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어요? 봤는데 공연인 줄 알았어. 잠깐 끊더니 물을 마시고. 아, 그랬어? 목이 말랐어? 맞아. 자, 저자 후기 같이 얘기해보죠. 일단은 저자 후기는 이미 이 첫 페이지 태도부터 이거는 이제 그 뒤에는 안 읽어봐도 돼. 상의화 아니야? 아니 질문을 저자들이 질문하길래 그걸 답을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그치. 저자 후기 처음 봤을 때 젊었을 때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나를 너무 스쳐야다가 흐려지고 했던 하나의 전망이 계속 지속적인 발견을 얻었다. 이 부분에서 이 책을 쓰기까지 진짜 엄청난 고뇌와 고민, 그러면서 이걸 써왔겠다 싶은 그런 약간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 좀 본 것 같아요. 와, 진짜 나는 이 왜 그 뭐였지? 뒷부분에 처음에 했던 게 뭐죠? 옹기니의 글이었잖아요. 거기서 나는 뭐 어렸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라고 그게 본능적으로 되게 올라왔었잖아요, 내적으로 이 국어가.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는 인간적으로 안 느껴지고 진짜 천재다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천재다. 다르네. 천재? 시덥다는 소리도 나고 있어. 얘기해주는데 야, 천재는 다 내용을 다르다. 얘기해.
저는 이 동물에 대해서 이제 국어가 상호 관계의 문턱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 몇 되게 페이지요? 177. 아, 되게 좀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상호 관계의 어떤 그런 그 앞에서는 이제 전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동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버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는 부분이 저는 좀 눈에 좀 들어왔어요. 상호 관계의 문턱에 있는 거다. 그 위에 보면은 뭐지? 동물은 사람처럼 이중적이 아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상에 눈을 돌릴 수 있다 해도 생소한 것이다라고 이제 써 있고 그 밑에도 뭐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다 하고 뒷장에도 식물은 우리 행위에 반응할 수 없다, 즉 응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상호 어떤 관계를 충족하고 맺으려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게 이 표현 잘하세요? 네. 매장 나갈까봐요? 댓글 달릴 수 논란이 있어요. 많아서. 요즘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분들이 그게 많아요. 아니라 저도 반려동물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도피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니 말을 적게 하라는 건 아니야. 무거워졌잖아요. 너무 점프해서 갑자기 돌아가지고 좀 논리적인 관계 좀 만들어봐. 아니, 동물과 반려동물과 관계를 맺는 건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 일인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동물과의 관계에서만 그것들을 다 충족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뭐랄까,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답이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니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체님 관리염이 있으니까 뭐 집단도 해보셨고 지금 홍선 선생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떻게 좀 네, 동의해요. 동의해요? 네, 동의하는데 저희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네. 저기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좀 편안하고 자기한테 위로를 주고 이런 사람들과의만 관계를 맺는 것도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맺는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 네? 이해 못했어. 졸았어요? 아니 반려동물 키워봤어요? 아니요. 전 잠깐 키워봤는데 그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어떤지. 아니 동생이 강아지 그거 해가지고 맞아요. 가끔씩 집에 데리고 오는데 아 이거 알겠더라. 아니, 그거라고 말하지 말고 유기견. 아니 그냥 그 고객님들이 맡긴 강아지. 맡긴 강아지 케어하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 강아지가 완전히 나를 보는 느낌? 그렇지. 근데 어떤 모습이라도 그렇지. 있는 그대로. 나 처음 봤는데. 시간 좀 지나면은 얘가 갑자기 꼬리 막 겁나 흔들고 갑자기 친한 척하고. 내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래서 이 문턱이란 표현이. 그래서 그렇구나. 강아지 키우는 게 왜 키우는지 알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막 뭐 해주면 되게 좋아하고 피드백이 좋잖아. 먹을 거 주면은 부스럭거리면 난리 나고. 키워 좀 봐봐. 근데 여기서 부모가 얘기한 건 사실은 그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의성이 결여돼 있고 그 관계 어떤 반응이 없거나 이런 것들과도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로 이제 지낼 수 있는 뭐랄까요 전제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그냥 존재 자체의 상호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78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사실은 이 표현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턱이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하는 존재로서 그거를 우리가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거나 아니면 존재한다는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상호적이어서 나와 너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9번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인간이 애완동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기를 때 사실은 반응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접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애완동물이 이제 소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나와 존재로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가 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소비가 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여러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 이런 제도들이나 여러 그런 뭐 마음들, 시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애완동물이 왔는데 아파.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선택의 문제로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감내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이제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지만 근데 그렇지 않게 이런 애완동물이나 뭐 어떤 것들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근데 부모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런 반응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책임감을 갖고 그쵸. 정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비라는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고 또 쉽게 좀 버리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자기 충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우려돼요. 아니 근데 좀 아까 그 이완 선생님이 얘기한 상호성을 전제로 한 거 아닌 거는 이게 좀 부부가 구분을 해요. 앞에서는 동물, 뒤에서는 식물이나 돌멩이랑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7페이지, 176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자연의 여러 구역을 따로따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117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 끝에는 놀랍고도 능동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좀 상호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뒤에 178페이지에서는 사실은 식물이나 어떤 돌멩이나 별 같은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러니까 상호성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이제 존재 자체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뭐 지금 이제 동물 얘기하셨고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강아지 그냥 받았다가 집어 던졌잖아요.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사실 뭐 강아지만 집어 던지진 않죠. 자기 애기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수많은 학대들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부버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그런 어떤 동물과 사람,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요즘 같은 어떤 분위기에서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웠던 때일까? 이때가 20세기 초반, 중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부버가 다시 이런 얘기를 쓴다면 사람과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들이 과연 좀 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지금은 사람도 너무 이렇게 소비하듯이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람에게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려동물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요즘 시대에 맞춰 생각을 해본다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일찍 끝나겠네 스터디. 그래요. 하시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부버가 또 문턱 위의 영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문턱 위의 영역. 저는 이 단어들이 그 말들 상호 관계의 문턱이나 뭐 그 앞에 놓여 있는 사다리 영역 이런 말들이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럼 제가 이해하는 게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는 정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정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건너고 문턱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단계별로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여기 뒤에는 돌멩이에서 별에 이르는 데는 문턱 앞이고 동물과의 관계는 문턱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상호 관계 정문이고 문이고 그리고 문 위는 문턱 위. 문턱 위?
문턱 위. 문턱 위인 거지. 그다음에, 문턱 위 그리고 한 발 올린 거지. 그러면은 그 앞에 것들이 이렇게 가능해야 이제 정말 사람과의 관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그래? 어. 그냥 각자의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발제하신 분 아니세요 오늘? 모를 수도 있죠. 아, 네. 자, 그럼 우리 박재현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좀 얘기해 보죠.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오늘 읽으면서 그래서 5번째, 응? 좀 했어? 네, 184. 184. 이게 이제 교사 이야기를 들고 뒤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 얘기를 들면서 나와 나 관계의 어떤 상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제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홍사 선생님 얘기 좀 해. 이현 선생님 얘기가 없으니까 얘기 좀 해 좀. 이현 선생님 있다고 얘기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지난주에 한마디 했다고. 해봐. 어디 다 해보시지. 나도 내가 다 썼어. 안 볼 줄 알았지 내가. 모니터링이요. 모니터링이요. 출판사 사장님 찔릴 거야. 이렇게 상호성이 없네. 얘기 좀 해봐. 아니,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뭐야 5번째 거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부버의 그런 후기들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되게 유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너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모양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거를 보면서 어떤 한 국한된 어떤 일종의 틀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상담자와 그 정신과 의사와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특히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동등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면 집단원들이 너는 동등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네 얘기는 하지 않지 않냐라는 측면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항상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게 한계가 계속 분명히 있다 관계에서는 이런 걸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진짜 이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 아 근데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나? 어. 아니 이 얘기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가 내가 정리가 안 돼서 멈춘 거지. 제가 구현을 좀 해보자면. 그래서 도와줘봐. 응.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나와 너 관계에서의 한계를 이제 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상담에서도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대등한 관계고 그 속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는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나 전문가로서의 시선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없이 시작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계속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판단을 해봤다가 관계로 들어서 봤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전환이 되는데 상담의 관계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부버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한계로 이제 부버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한계가 아니라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는 어떤 방법 기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이전 책들을 가지고 스터디를 이제 많이 할 때 저희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상담자의 능력이 뭐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 부모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은 전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야 될 때는 하고 관계에서 한 발 떨어져서 무언가 해야 될 때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관계가 필요할 때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상담자가 이런 것들을 내담자와 같이 이렇게 계속 여러 경험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상담자에게 매우 큰 능력이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공부를 좀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담이나 내담자 관계에서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관계의 한계를 뭐라 해야 될까? 9번은 그렇게 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내담자가 목적을 가지고 이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어찌 보면 장치이다. 저는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뒤에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도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담 그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대할 때 너의 존재로서 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상호성이 이루어질 때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대등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영원한 너로 나아가기 위해서 관계를 계속 경험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낱낱의 그런 관계는 정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내담자가 상담자를 온전히 너로서 경험은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나를 너로서 그러니까 너로서 대해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관계에 또 나아갈 때 나와 너의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뒷받침? 어떤 그런 뭐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눈치를 봐?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잘 들어봐요. 여기에서 이제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상호성이 항상 사람과 사이에서도 이렇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자하고 의사와의 관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너의 관계로서 너라는 존재로 바라보지만 누가? 상담자와 내담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만일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분석하는 일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그곳으로 본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한다면 이제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의 파트너로 이제 임해야만 그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는 내가 말한 내용은 아니에요? 말하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야. 기존에 그러니까 출발점, 그러니까 이완 쌤이 얘기한 출발점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버랑 같은 관점인데 부버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계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 아니냐. 근데 부버는 하지만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핵심을 가기 위해서는 나너와의 관계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이완 선생님은 반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너와의 관계를 진짜 가지기 위해서는 그 치료자의 전문성이 이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나는 상담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담자의 입장에서 우린 동등하지 않지 않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동등하게 서로 상호성이 주고받게 되면 그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다른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야 하지만 내담자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지만 이게 치료적인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내담자 입장에서 그치. 그렇게 얘기한 어디 있었지? 절대권이 그러니까 침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부모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담자의 아니 그 입장에 표현이 대한 어디 있어요? 설명을 내담자 입장에서는 187조 중간쯤에 이 186의 마지막에서 여기서도 만일 환자가 자기 편에서 이러한 얼싸안음을 행하고 일어나는 일을 의사 편 극에서도 체험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에 성공한다면 치료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는 그 순간에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자를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일단 상호성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자연과 동물, 뭐 정신적 존재, 사람 하면서 상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쪽은 좀 더 수동적인, 아니 수동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쌍방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입장에서. 근데 밑에 동등한 그러고서 말하는 게 마주 살면서도 떨어져 살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음. 이 부분이 그러면은 치료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9번은 이 치료라는 관점을 관계로 이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치료라는 관점을 관계와 거의 동일시해서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9번은 치료라는 관점은 의사의 관점에서만 제공되는 것을 치료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언어 정의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번가 얘기하는 건 이 상담자 쪽에서 제공하는 것이 내담자 쪽, 예를 들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위로를 받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치료라는 상담자 입장에서의 이 치료라는 것들이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다. 이제 9번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사실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관계 자체가 저희는 치료라는 그 속에 치료가 있다라는 단어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해에 좀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네요. 나눠 관계가 187쪽 마지막 그 중간 6번 전에 단락에 보면 나눠 관계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게 마련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 전부터도 계속 그랬고 완전한 나눠 관계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측면을 이용해서 뭐 치료나 교육은 약간 이거 나눠 관계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의 그런 반대성, 그런 특수성이 적인 거에 의해서 특수적인 관계다라고 이제 정의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얘기하려는 그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담자 환자 입장에서 어떻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내담자 입장에서 우리는 동등하지 않지 않냐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거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너는 너 얘기를 하지 않자 상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시간에서 내 얘기를 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너의 존재로서 내가 위로받고 공감받고 그럴 건 아닌 관계인 거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지금 영원한 너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겪게 되는 관계들을 어찌 보면은 그 길을 지향하기 위한 그런 뭐 중간 정거장들. 그래서 상담자하고의 관계에서 너로서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경험을 나는 이해했어 사실. 해서 아니 이게- 갑자기 영원한 너가 왜 나와 지금 치료자 내담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걸 얘기해봐. 옷깃을 본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도 이 내담자가 나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바보야. 아니 그거는 부부 얘기랑 다르지. 내담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얼싸움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내담자가 밖에 나가서는 또 개별적인 사람이잖아. 다른 관계에서 된다고. 이게 되겠죠. 근데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나너와의 관계를 갖는 거랑 지금 그거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관계에서는 나눠 관계가 완전히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랑. 그러니까 이 특수한 목적의 관계 이걸 때문에 싫어하겠다. 내담자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이 맥락에서 특수한 관계와 내담자의 일반 삶에서 경험하는 거랑 연결고리가 뭐냐는 거지 나는. 이게 그 상담자가 여기 특수한 관계에서의 내담자가 불만을 호소할 때 이 관계는 한계가 있는 관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밖에 나가서의 너가 나와 너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초석이 된다 이런 느낌에서 얘기를 한 거지 나는. 초석이 왜 돼요? 초석이 왜 돼요? 이걸 상담자와 관계를 초석으로 밖에서 진짜 나눠 나를 너로서 나 너의 관계로 너로서 대해주니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관계, 그러니까 소비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상담자와 관계에서도 한계가 있지만 밖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러세요. 아. 난 이해는 했어 나. 근데 저도 이거를 보고 이제 좀 난 이해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아 이걸 보고 물론 이제 뭐 상담자 입장에서 혹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의 이제 생각할 점들도 있지만 저는 내담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담자도 자기 스스로를 그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앞에 있을 때 혹은 상담자 앞에 있을 때 나를 그냥 환자로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거나 그럴 때 약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니까 상담자로부터도 그냥 분석받고 그냥 약만 처방받고 그냥 이렇게 나아지기만 바라시는데 관계로 들어오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은 의사들은 다 그것이잖아. 일단 그냥 그쵸. 어디 아파요? 5분 만에 끝. 그 5분 만에 끝. 그리고 뭐 자기 얘기하면 싫어해 의사들이. 아무튼 그런데 근데 상담 장면에 왔을 때도 사실은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은 없겠지만 처음부터 그것으로 대하려고 하겠죠. 그는 이랬을 때 사실 상담자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도 해주고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 좀 상담자 인간적인 좀 매력이 있어야지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 상담 관계의 세계로. 그래서 어제 저 상담할 때도 그러니까 항상 먼 발치에서 보고 이렇게 조망만 하시는 분인데, 근데 저랑은 한 8회기가 됐는데 이제야 네가 나랑 뭘 하자는 건지 알 것 같다. 조금은 관계를 하자는 거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알았다. 테니스 선수인지 내가. 그래서 너가 코치고 그래서 공을 치는데 네가 이렇게 라켓을 이렇게 집어라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자꾸 나한테 화를 내니까. 그냥 공을 던지니까 던지니까. 직접 테니스를 하니까 왜 코치가 나한테 화를 내지?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뭐 이해가 안 됐는데 왜 8회기 동안 나랑 뭘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좀 처음부터 나한테 좀 나를 좀 호감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같다. 그래서 좀 호감 부분도 좀 중요하겠다. 여기서. 왜? 나는 좀 생각나서? 아니요. 어떻게 가서 아니 자기 자랑인 거. 호감 결국 호감으로 좋겠다 그랬지. 부러워서. 지금 심술난 할머니 같아. 아니 니첸이랑 나비틀리면 좀 어떠세요? 이 부분 읽으시거나 지금 들으시면서 어쨌든 처음에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실 때 그런 좀 일종의 좀 서비스를 받거나 좀 분석을 받거나 일방적인 도움을 받으러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두 분 어쨌든 집단하시면서 여기서 직접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분석만을 듣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실제 관계를 맺는 거거나 이런 걸 경험하신 입장에서 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해요. 실제 경험했는 게 훨씬 그게 정말 그 본질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요? 처음에 오실 때. 처음에는 그런 거 기대를 안 했죠. 그쵸. 근데 이제 막상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 안 했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셨을 때가 좀 어땠는지. 느꼈을 때 좋았어요. 좀 길게. 여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얘기 좀 해. 빨리. 뭐 하는 거야? 얘기 좀 저 해봐. 오디오가 많이 비면 좀 이렇게 사람들 지루해. 사람 대접받는다는 인간으로서 그런 느낌. 그래? 저는 싫었는데 처음에. 왜? 아니 자꾸 화내니까. 누가 말했어? 그걸 나한테? 알게 여기! 너. 아니 그래? 나 집단할 때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불편하지 않은 방법이 있어. 내가 먼저 화를 내면 돼. 난 첫 회기부터 화냈다가 아니 불편하더라고. 아니 그걸 알게 된 순간에 얘기하는 거잖아. 처음에 불편하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거 대체 뭐 하는 건데? 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관계로 해보자는 거구나.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불쾌하니까. 근데 니체님은 좋으셨구나. 근데 불쾌한데 그게 사람 대접이라는 걸 느꼈을 때 음. 는 어때?
아니 반대로 그러지. 나 사람들 좀 못 받는다 생각이 드는 거지. 사람들이 못 오히려. 받는다. 무례하게 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대우해주지 않는다. 누구 내가? 아니. 저 사람 아니. 이게 저 사람이라고 했어. 저 사람이. 괜찮아. 나 너한테 별로 화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 나한테 냈지 나한테. 남한테 내는 걸 보면서 이제 불쾌했던 거지. 아니. 아니 사회생활 제일 잘하는 애가 오늘 지금 꼬였어 스텝이. 웃음이 여기 나타나나요? 일합시다 일. 감정 듣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니 나비틀님은 저는 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끝이 그 특수한 관계는 끝나고 말 것이다라는 그 대목이 사실은 저는 되게 이제 완성된 단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의사와 그러니까 치료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는데 그걸 끌어낼 수 있고 그 상태가 된다면 그게 이제 치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이 이제 그 형식의 관계, 그 전의 관계를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 집단은 그 관계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고 또 이제 어떤 동등한 관계가 되거나 대면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엄청 폭력성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저 앞에 있는 폭력성을 그대로 대면할 때 여기 개인 상담에서는 잘못되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보장이 안 되는데 집단에서는 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완이 되니까 내보내는 사람이나 거기서 그렇죠.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 대면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완벽이라는 게 이제 통찰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이해했고.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치료자가 아니고 역할이 이제 아닌. 상담자가 아닌 상태로 가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내담자의 소우주까지 다 이렇게 이해하는 관계하면서 결국에는 그 내담자가 어떤 상태로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이 관계가 이제 보면 집단 관계에서는 사실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보면 이해관계가 없는데 아까 이제 철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를 갖다 무시한다, 막 이제 그리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느냐.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 반대로 그냥 오셨어요. 이렇게 무서워. 네. 오셨어요. 친절하게. 어디 힘쓰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막 이제 만약 그런다 그러면 친절한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냐 내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오히려 그냥 화를 내고 그러면 거기 그것으로 대접받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가는 약간 이제 보충하는 게 맞아요. 저 동의해요. 네, 저 그런 의미죠. 처음에 오셨을 때. 네, 처음에 올 때. 방금 나비트님이 말씀하신 특수한 관계가 그 순간에 끝난다는 말이 저는 부정적인 의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성이라고 보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상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도 나비트님 얘기하신 그 부분이 분명히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싶은데 일단은 요 맥락에서는 뒤에 이제 성직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이 맥락에서는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치료의 어떤 그 성공, 완성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관계 자체가 깨진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이제 나비트님 얘기하신 거 보면서 일단은 상담을 재양육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근데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나 사랑은 여전하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독립된 어떤 개체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인격으로. 동등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비뜰님이 얘기하신 거를 이제 그래 나와 너의 관계에서 치료자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런 부분들이 내담자 입장에서도 치료자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동등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치료자의 건강한 부분들이 자기 안에도 자연스럽게 내면화가 된다면 그런 면에서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얘기하신 것처럼 치료의 어떤 그런 완결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아주 좋은 의미에서 치료는 종결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내담자가 치료자한테서 돈을 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완전히 동등한 관계라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 선생님 저 이제 치료 그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렇게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맥락은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긴 한데. 근데 저는 나비틀님도 이제 이제 센터 오셔서 처음에는 좀 내가 좀 뭔가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물론 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방법이 누군가 분석해주고 조언을 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떻게 좀 느껴지셨는지. 근데 갈등을 저기 집단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네네. 어제 집단에서 갈등을 했던 거 네네. 이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심하게 갈등해줬던 분을 만나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 갈등해 주는 어떤 그 약간 해방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뭐에 대한 해방감이죠? 어떤 그러니까 차단을 했다가, 그러니까 딱 차단을 했다가 그 차단되게 열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막이 딱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 그렇죠. 대한 느낌이든 나에 대한 느낌이든 그 서로 이렇게 막이 내가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이 이렇게 좀 거쳐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 상담에서보다 집단이 훨씬 아까 안정감. 왜냐면 그 사람 대면에서 부딪혔으니까. 근데 개인 상담 하시면 한 분이 그걸 다 해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때 만난 그 특수한 그 분하고의 그 막이 좀 걷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그게 좀 좋으셨다는 거예요? 네, 좀 신선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뭘까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베트님이 느끼셨던. 근데 물론 이제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갈등 관계에 사람이 들어선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그래야 진짜 본격적으로 저 사람도 할 말을 하게 하고 나도 할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나는 얘기하고 저 사람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럼 그때는 그걸 회피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회피하게 되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저 사람은 입 닫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할 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진짜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 들어서서 서로 할 말을 하게 됐다는 거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일단 전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해방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내가 편하게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이야기해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미칠 수 없든 미칠 수 있든 간에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좀 해방감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뭐 딱히 뭐 어떻다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좀 그런 느낌들이 좀 또 여기 저는 이거 보면서 환자도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난 듣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보면 아픈 데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이런 거는 여기에 표현되지 않아가지고 부모의 생각에 대해서 좀 약간 불쾌하긴 해요. 그렇죠. 부부가 또 완전히 치료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소직자 관계도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아무튼 겨우 또 시간이 됐네요. 다행이에요. 애쓰셨어요. 네. 얼굴이 엄청 나 할 말이 빨개요. 많아. 뭐 할 말이 많아 의식까지 안 했어. 야, 빨리. 지난주에 내가 나한테 말을 있는 척하게 못했다는 냅둬줘. 있는 좋아. 것처럼. 10분 줄게 빨리 해.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빨리 해. 색깔이 비슷해. 말하는 것도 똑같아. 갑자기 까먹었네. 리얼했어. 리얼했다 야. 그냥 아쉬웠던 거지? 아니야. 지금 막 떠올랐는데 지금 지금 갑자기 만들지 마. 지금 까먹었어. 지금 만들어서 그래. 내 마무리를 길게 할게. 해봐.
자, 오늘 어쨌든 저자 후기에서 부버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썼던 자기가 좀 미진하게 여겼고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자, 오늘 하면서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느낌도 한마디씩 하고 가시죠.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짧게 끝낼게요. 191조 마지막에 맨 첫 번째 문장.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귀를 귀마개로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도 내 목소리를 안 듣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게 뭐 피곤하다고 해서 혹은 나한테 있어서 어떤 상처가 될까봐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싶어서 이런 관계로부터 철수하는 그런 귀마개를 귀에 꽂고 있다면 물론 그 상태로도 뭐 일단 그게 나는 안전하다, 뭐 익숙하고 이게 편하고 좋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좀 용기 내서 뭐 상담 오셔서라도 좀 용기 내서 상담자랑 같이 귀마개를 조금씩 열어보고 이렇게 소음처럼 들렸던 너무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들렸던 그런 목소리들이 가만 들어보면 그거는 소음이 아니라 생생한 그 사람의 목소리고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아까 나비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이 거쳐지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88페이지에 7번째 줄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번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을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역설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부번은 이건 이제 신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그런 신과 나와 너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포괄적이지만 뭐라 좀 배타적이고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신과하고의만 관계에만 적용되진 않고 이게 사실은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통찰력이 부족했던 거지. 인간과 관계를 잘 안 해보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까 이거 연대기 못 봤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책만 이렇게 읽으시고 진짜 관계는 사실 잘 안 해보신 것 같아. 이게 너무 신과 관계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관계도 이런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도 나와 너와의 관계에 들어서면은 어쩔 수 없이 역설로밖에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뭐라 할까요? 저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자유나 이런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데 피해 주는 거 아닌데 좀 내 맘대로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뭐 지가 어떻게 살도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거에 관해서 뭐 일단 당연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 이 신념이 너무 이제 저희 사회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안 울어. 절대 울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많이 예를 들어보자면. 근데 그 애가 배고픈지 몰라. 근데 나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고 뭐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만일에 내가 아이를 기른다면 과연 그 아이가 나의 아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 또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냥 사회가 키워줘. 그러면 과연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나는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저한테 사실은 굉장한 뭐랄까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 삶에. 어떤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제 삶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한테는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에게. 그래서 그걸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희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그건 저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부모도 내가 온 길만을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온 길은 네가 모르지 않냐. 저 사람은 지금 앞에서 뭘 요구하는지만 내가 들을 수 있을 뿐인 거지 그거에 응답할지 말지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쪽에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필요를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내 것일 수도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피해주고 살지 않으면 괜찮지 않냐라는 게 저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사셔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본인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계기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무리 사념적으로 머리로 관계란 어떤 것이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은 돌아다니시고 피해 주시고 피해 받으시고 그때 그 순간에 선택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창의적인 것 같아요. 창의적이라고? 그 피해를 영등포 협약센터에서 주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피해를 여기다 써요. 영등포 협약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풀피해지. 말로하는 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피해를 해야지 지금. 아 그래요? 영등포로 기회를 주시러 제가 앞에 샌드백 갖다 놔. 따로들 하세요. 저는 일단 후기여서 좋았고, 그리고 이 책 보면서 저는 뭐라지 수행하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불교도 그런 거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 기쁨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그냥 그대로 느끼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나와 너도 사람은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는. 왜냐면 아까 피해를 끼치라는데 피해를 끼치려고 그러면 정말 짜증나거든, 나한테 피해 끼치면. 근데 그걸 존재로서 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함께 견뎌가면서 이제 서로 나와 너를 느낀다는 표현이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끝? 후기 안 읽으셨어요? 책에서는 안 나오네요. 뭐 앞에 내용 다 얘기했는데. 아니, 저는 그 184페이지의 아랫부분에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상호관계나 사람의 공동생활 속에 줏대가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상호관계는 은총이다. 사람은 은총을 받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보장된 것으로 틀림없이 획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저에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거는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좀 수용하게 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받고 싶어서 되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을 또 어떤 내 이용 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근데 집단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놀라는 부분이 하나가, 내가 이 사람한테 긍정적인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어필한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본인이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관계를 내가 조종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에서 또 어떤 이게 더 이제 진전이 될수록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더 이렇게 시킬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아직은 좀 정립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대체로 정립이 잘 안 됐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싶지만, 아니 발제를 여기 아침에 와서 완성했어. 아 그랬어? 그래도 그렇게 형 표정이 안 좋았구나. 다른 얘기죠. 요즘 현전하느라고 바빠.
전면으로 매일 현전해. 네. 어젯밤에 데이트 했어 안 했어? 데이트. 여튼간 그랬어. 했어. 그래서 한계를 받아들고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존중해도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친절하게 대하거나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잖아. 갑자기 힘이 생기네 네, 데이트 얘기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감정 대 감정으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때도 영향을 대본이 미치잖아. 있어?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 얘기하네. 미치잖아. 그래서 그런 영향력도 서로 미칠 수 있다. 하고 싶었어. 저 할게요. 저는 그 185페이지에 얼싸안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얼싸안음.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번역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제 상담에서 홀딩이라는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얼싸안음이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그리고 치료자가 이제 내담자에게 해주는 일종의 이제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까 나비들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다시 저는 좀 계속 마음에 남아서 어쩌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제 마음이 힘들다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그게 부모와의 친구와의 관계든 나와 너의 관계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보고 나 스스로도 이제 그것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을 나와 너로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더 이상 치료는 이제 완결 일단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완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 상담이 지향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내담자도 세상을 얼싸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그래서 상담자의 관계에서 일단 서로를 얼싸안을 수 있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얼싸안을 수 있다면 그게 어쨌든 치료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나비들님이 해주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뭐 이렇게 그냥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치료자의 관계에서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그래 그렇지 한계가 있지라고 했지만 그런 어떤 치료의 목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자, 세 분도 해주시죠. 뭐 일단은 부버책은 오늘 끝났으니까 뭐 오늘 내용이나 전체적인 느낌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기는 그 상호성의 기본적 제약에서 187페이지 그 중간쯤에 처음에서 한 5번째쯤에 아마도 성직자에게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보면서 이게 그 직장에서의 이게 보면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호성에 대한 규범적 제약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너를 대하려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갑과 을의 관계라든가 막 이럴 때도 보면 부모는 지금 여기서 보면 거기 무슨 어떤 굉장히 그냥 성직의 종교적 절대권이 침해당하고 말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어떤 규칙, 어떤 사회 조직 자체가 와야 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보면 나와 너를 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좀 불편한 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걸 편안하게 얘기하고 상대가 또 그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이제 그러면 또 그냥 또 갈등하는 대로 나서고 버티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이제 일에 있어서 도움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이제 그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주 살면서도 떨어져 살 줄 아는 사람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이 제 모습 좀 인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소유욕이랑도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네, 하더라고요. 뭔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주할 수도 있고 저도 방금 나비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주 살면서도 떨어져 살 줄 아는 사람 이 얘기 보면서
요즘 너무 마주하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욕구가 반영된. 그게 이제 치료도 교육도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거를 상담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또 하기도 하거든요.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가기도 했다가 또 떨어져서 이야기해줘야 될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갈등을 막 하다가, 관계를 막 하다가 떨어져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그 타이밍에 따라서 그 내담자나 집단원들이 뭐 연기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계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계속 좀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상담자가 계속 이거를 이 조절해야 의식적인 거로 봐야 되나요, 이게? 마주하면서도 이게 저기 떨어져 살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머리로 조절을 해가지고, 아, 이때는 마주해야 될 때, 이때는 거기 보면 떨어져 살아야 될 때, 뭐 이런 거 갖다가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식적으로. 저는 뭐 아니 뭐 니체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셔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저는 의식적으로 못한다고 보고. 좀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의식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의도로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의지는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 의지? 선택. 선택?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상대방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또 모르는 모르는 거잖아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어쨌든 의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좀 다 하셨어요 얘기? 편하게 하셔도 저요? 네. 편하게 하셔도 되세요. 아직 시간도 좀 있어 오늘. 있어요? 많이 남았네. 니체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네, 계속 질문하셨는데 니체님 생각은? 제 생각은 저기 불가능하지 않냐고. 이제 관계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못하는 거지.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억지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것도 역설이라 생각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집단에서는 굉장히 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둘이 빠져들고 다른 사람들은 한 발 떨어져서 좀 볼 수 있기도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개인이 혼자 그런 것들을 사실 조절하기는 쉽지는 않은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단 전제해 두고 있다는 거, 이거는 상담자로서 좀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조절해 보려고 하는 태도나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해 두는 것, 이거는 좀 상담자에게는 좀 중요한 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에서 이렇게 또 얘기 피드백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래요. 자 드디어 이 책은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자 나와 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이제 논문 할 텐데. 논문. 아니 이화 선생님 피드백 주셨잖아요. 네, 근데 왜 안 올려요? 찝찝한가 봐. 다시 음수. 다 읽어보셨어요? 아니 올려야 읽어보지. 올렸잖아요. 아니 수정한 거 올렸냐고요. 수정. 그대로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올려주시면 밴드에 아니 그럼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 우리 공지 밴드에 올리고요. 그 밴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파일만 첨부된 파일만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공지를 다시 올려드릴게요 밴드에. 아마 지금 공지를 내려서 밑에 내려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논문 보시고. 네. 다른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논문 보고 싶으시면은 밴드 들어오셔서 그 이제 가입해 스터디 주시고. 네 스터디 공지에 있는 그거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센터 밴드. 원문이랑 같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네, 원문이랑 같이. 자 아무튼 다음 주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